2026년 6월 26일 오늘 금요일 대한공화국 디지털 실록을 기술하겠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시초 4초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제목은 메가더판 동부전선 이상 없다, 이런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그 레마르크의 그 소설이 있는데요. 반전 소설이죠. 레마르크는 이제 독일 출신 작가인데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고 하는 1차 대전 그 반전 소설을 쓰고 독일로부터 그 핍박을 받고 프랑스로 망명했죠.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대부분 이제 프랑스 작가처럼 많은데 원래 독일 출신입니다. 그리고 독일 출신뿐만 아니라 제1차 대전 독일 그 서부전선, 그러니까 독일과 프랑스의 그 국경선 거기 참호전투에 참전했던 본인의 경험도 있고 해서 그런 소설을 썼는데, 서부전선 이상 없다는 줄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뭐 학도병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징병됐지만 젊은 그 신병, 그 주인공 이름이 파울 보이머인데, 파울 보이머가 그 서부전선에 이제 투입이 됐죠. 그 참호에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그 알다시피 참호전이라는 게 참으로 비참하거든요. 이 1차 대전은 특징이 참호전인데 이렇게 땅을 파고 거기 이제 왜냐하면 숨어서 사격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고개 내밀고 얼른 또 쏘고 얼른 머리 숨고 해야 되니까 참호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참호 안에는 이제 비가 오고 그러면 이제 비도 막 그 습기도 차고 무슨 뭐 모기나 이런 것도 말할 것도 없고 뭐 지새끼 뭐 그리고 뭐 또 시신이 죽으면 썩고 뭐,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그 지옥 같은 모습, 뭐 그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런 참호전에서 이 신병이었던 소년병이었던 파울 보이머도 이제 열심히 싸우다가 전사했어요. 그게 이제 그 소설의 끝인데, 전사했는데 그날 그 부대에서 독일 본부로 전보라고 하죠. 전문을 쳤는데 그 전문 제목이 뭐냐면은, 자, 전문 뭡니까? 통신이 뭐냐면은 서부전선 이상 없음. 서부전선 이상 없다. 그러니까는 파울 보이머에게는 자기 목숨이 이제 끝나는, 그야말로 우주가 없어지는 건데, 그러나 그 국가나 군대가 보는 서부전선 이상 없음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 한가로운 그런 이야기죠. 이런 거죠. 이를테면 세월호에서 3,400명이 죽었다. 그런데 만약에 누가 기상 보고를 한다 그러면은 그 세월호가 한낮이었거든요. 아주 햇빛 짱짱 쬐는 그야말로 풍랑도 별로 잃지 않는 아주 평화로운 바다, 누가 그렇게 점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오늘 진도 해상은 그야말로 파도도 치지 않고 햇빛도 짱짱한 아주 좋은 날씨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큼이나 어떻게 보면 뜨악한, 그 서울 이태원 압사 사고로도 한 160명이 죽었는데, 그건 이제 낮부터, 그날 또 날씨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저녁 6시쯤부터 희생되기 시작해가지고, 물론 밤에 힘들었는데, 어쨌든 뭐 비가 오는 날도 아니었고 추운 날도 아니었고 무슨 뭐 눈이 온 날도 아니었고 아주 맑은 날, 그날 낮에는 대명천지 서울 하고도 한복판 용산, 하고도 한복판 이태원, 거기서 그런 일이 있었죠. 만약 누가 그날 기상예보를 한다든가 무슨 경찰이나 또는 무슨 누가 영업 보고를 한다든가 그러면은 서부전선 이상 없음 이렇게 했듯이 할 거 아닌가. 그러나 그 희생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우주가 끝나는 건데, 마찬가지로 독일 서부전선, 거기에서도 파울 보이머는 죽는 날, 그날 군대가 독일 본부에다가 전문 친 것은 서부전선 이상 없음이었다. 그러면 메가더판 동부전선 이상 없다, 뭔 말인가. 6.25가 딱 터지니까 메가더는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들은 인천 상륙작전이 그 인민군이 대부분 주력들이 지금 서울 이남으로 와 있으니까 북한과 남한 사이를 딱 이렇게 인천에서 서울로 잘라가지고 이걸 가둬가지고 남한으로 가둬서 인민군을 섬멸하려고 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 호의로 생각했죠. 결론부터 말하면은 메가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한 달 만에 인천 상륙작전 성공해서 서울까지 하고, 그 다음에 가다진 남한에 가두어진 인민군을 섬멸한 게 아니라 그냥 북으로 올라갔어요. 또 그때까지만 해도 그 평양으로 유재영 부대라고 하는 총알바지 우리 유재영 군단장 부대를 앞세워가지고 평양까지 진입할 때까지만 해도 그 남한에 있는 인민군은 좀 있긴 하지만 뭐 평양까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좀 통일이라도 하려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지.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고, 메가더는 중공으로 쳐들어가서 중국 본토를 수복해갖고 대만의 장제스 국민당 정부가 중국 본토로 돌아가게 해서 자기가 영웅이 되는, 마치 5년 전에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성공한 자기 옛날 부하 아이젠하워가 성공해가지고 프랑스 망명정부, 런던에 있던 프랑스 망명정부를 프랑스 본토로 수복시켜가지고 노르만디 상륙작전의 영웅 아이젠하워가 대선 후보급이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아이젠하워는 6.25 2년 뒤에, 그러니까 6.25 전쟁 중에 미국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가더도 자기도 멋지게 인천으로 딱 해가지고 그냥 중국까지 쳐들어가가지고 이거를 싹 중국 본토를 수복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트루만은 택도 없는 얘기죠. 실제로 택도 없는 얘기죠. 왜냐하면
유엔군이 아무리 세기로 중공 본토로 들어가서 수복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트루만이 말하기도 한반도 전쟁이니까 이건 한반도의 제한 전쟁이야지 확전하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좀 해놓고서 인천 상륙작전을 9월 15일 날 하는데 이미 그 미리 연막 작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천 상륙작전을 하는 것이 인민군에게 눈치채이면은 지금 서울 이남, 인천 이남으로 지금 인민군이 많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올라와서 저지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륙작전에 성공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디선가 성동이 없어. 연막작전을 폈는데 그것이 어디였냐면 경북 영던 장사 상륙작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경북 영도 장사 상륙작전에 투입된 인원이 뭐냐면은 동해안이죠. 동부전선이죠. 동해안에 투입된 인원이 학도병 772명입니다. 훈련 겨우 2주 받은 학도병 772명이 투입이 돼가지고 거의 대부분 전사에 있는데, 그 학도병이 장사 상륙작전을 한 일주일 동안 하는 동안에 인천 상륙작전은 15일 날 성공했고, 그 다음에 서울에 9월 28일 날 수복할 때까지 별로 인민군의 저항을 받지 않고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그 동부전선에 있는, 소리 말해서 경북 영도 장사 상륙작전에 있는 학도병들은 772명이 대부분 죽거나 부상당하거나, 그리고는 그 문산호라고 하는 배를 탔는데 그 배가 침몰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격침됐단 말이에요. 침몰됐는데 그렇게 끝난 거죠. 말하자면은 무슨 뭡니까, 세월호 그 수학여행단 탐험고 학생들인가요? 걔들 배에 가라앉은 것은 그래도 한 몇 년 만에 인양했는데, 그 문산호 장사 상륙작전에 동원됐던 학도병들 770명 모시고 동원됐던 그 배는 가라앉아가지고 47년이 지난 1997년,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 말년에, 그러니까 IMF 환란이 터지기 반년 전에 그게 이제 인양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 학도병들이 숨진 것도 그리고 그 학도병 장사 상륙작전이 치른 희생이 재조명이 됐죠. 그러나 아까 말했죠. IMF 직전이었기 때문에 IMF 때문에 뭐 그런 것을 크게 뭐 주목할 만한 일은 없었죠. 그러고 뭐 그다음에 이제 김대중 정부가 들어왔는데 뭐 IMF 극복하느라고 뭐 1년 전에 2년 전에 무슨 뭐 인양한 그 문산호라고 하는 배라든가 장사 상륙작전이라든가 학도병들의 그 뭐랄까 희생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할 만한 분위기가 안 됐었죠. 그러나 이제 지금은 이제 거기 다 기념관도 있고 다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희생자들 중에, 아니 뭡니까, 참전한 사람들 중에 지금 생존자도 한 18명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대부분 알려져 있는데, 그래도 이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알려진 것도 그냥 뭐 학도병들이 우후순정에 의해서 열심히 싸웠다 뭐 그런 것만 정명하더라고요. 물론 그렇죠. 그 희생자들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근데 그 희생자들이 고귀한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무슨 국가가 또는 뭐 메가더가 그것을 무슨 뭐 당연한 희생으로 얘기했다면 그건 정말로 그 아주 뭐랄까 희생자들에 대한 애우도 아니고 A도 아니죠. 세상에 그렇게 무가치하게 뭐 희생하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동부전선 이상 없다라고 하면 되겠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고 하는 레마르크의 소설을 지금 처음에 말했던 것이에요. 이게 메가더판 동부전선 이상 없다. 메가더 한 사람의 용심, 그 자기들 명예, 메가더가 아이젠 하와이에 대한 갖고 있는 열등감, 그런 것으로 해서 한국전쟁이 사실은 무슨 뭐 한반도 전쟁이 아니라 중국전쟁까지 하려고 해가지고서 중공군을 불러들여가지고 사실 유엔군 4만 명이 죽었는데요. 그 중에 3만 2천 명이 미군인데 3만 2천 미군이 어디서 죽었냐면 전부 북한 땅에서 죽었어요. 누구한테 죽었냐면 인민군한테 죽은 거 아니에요. 인민군은 남한에 있었거든요. 중공군한테 죽었어요. 물론 중공군은 몇십만 명이 아니에요. 진짜 그게 무슨 뭐 거의 뭐 수도 실수 없어. 그 애들은 무슨 인내전술이니까. 왜냐면 준비가 하나도 없이 온 애들이니까. 군복도 제대로 못 입고 온 애들이고. 심지어 10대들도 있었다 하지 않아요? 겨우 소총이 하나 주고,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줄 거 없으니까 깽가리하고 부거져가지고 시끄럽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인원인 것처럼 실제로도 많이 왔고. 그래서 뭐 그 애들은 뭐 인내전술이니까 죽은데 죽고 지원의 시체를 넣고 넘어서 그 애들은 했고, 미군도 굉장히 무기도 많고 다 잘 갖춰져 있지만은 그 장진호 함경도 장진호 전투 같은 데서는 다 무기고 뭐고 다 버리고 도망간 거 아닙니까? 흥남철수가 뭐예요? 함경도 흥남철수가 다 버리고 도망간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도대체 우리가 조선 팔도에서 함경도는 그냥 가지락이 안 가지는 땅이다 할 정도의 땅인데 거기 뭐하러 올라갑니까? 다시 말하면 중공으로 올라가려고 올라간 거였어요. 그러니까 만주로. 거기까지 그렇게 와 있고, 그리고 거기서 많이 죽었어요. 또 실제로 미군이. 그 장진호 전투 아닙니까 그게. 그리고 저기 뭐 청천강 전투에서 청천강 아무것도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청천강에서 유정 우리 그 군단장이 도망가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청알바지가 도망가버리니까 뒤에 따라온 미군들이 전부 다 이제 말하자면은 많이 죽었죠. 그리고 다시 가평까지 밀려가지고 일사후퇴도 밀리고 가평까지 밀려가지고 가평서도 다시 유정 군단장이 이번에는 이제 또 거기서 새 군단장을 해왔는데 또 중공군한테 또 도망가버렸죠. 그 두 번 도망가버리기 때문에 정작권을 우리가 이제 미군에게 양도했는데 우리가 잘못 알려지기로는 이승만 대통령이 그냥 뭐 기꺼이 양보했다, 전작권을 양도했다고 하는데 기꺼이 양도는 아니고 우리 유정 그 장군이 군단장이 그렇게 이제 두 번씩이나 총알바지 역할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것도 저는 솔직히 동정이 가요. 왜냐하면 만약 유정 장관 군단장이 도망 안 갔으면 죽었어요. 왜? 왜냐면 다른 사람 죽었잖아요. 다 미군들도 죽고 그 살아나겠어요? 총알바지인데 그 도망갔기 때문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갔다는 것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유정 군단장이라도 혹시 도망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죽는 거 솔직히 총알바지 팔이 목숨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6.25 끝나고 나서 이승만이 유정 군단장 그 도망갔다고 하는 군단장을 합참의장으로 승진을 시키거나 박정희가 국방장관으로 만들거나 전두환이가 전국구 의원 비례대표 의원으로 이렇게 뭡니까 의석을 주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이승만이나 박정희나 전두환도 자기가 유정이라 해도 도망갔지 않겠냐고 동정하는 거죠. 아, 내가 또 동정한다니까요. 뭐 죽으려면 죽죠. 근데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총알바지 뭔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미군도 3만 6천 명이 북한에 죽었다니까요. 남한당에 죽은 거 아니에요. 북한에 죽었어요. 그것도 민군하고 싸우다 죽은 게 아니고요. 중공군하고 싸우다 죽었어요. 중공군 얘들 할게요. 만주를 들어가겠다니까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 뭐 중공군 전쟁할 생각이 없어요. 예, 준비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국가 수립한 지 1년밖에 안 됐거든요. 천안문에서 마오쩌둥이 1949년 6.25 1년 전에 국가 만든 국가잖아요. 그러니 무슨 준비가 있겠냐고요. 그렇게 들어왔는데, 그런데 메가더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가 중공까지 수복해가지고서 짱제스의 베트남 안 됩니까? 이 대만에 있는 그 정부를 갖다가 딱 이렇게 복원시켜가지고 마치 그 두골 대통령이 뭡니까? 그 망명정부에서 프랑스 본토로 들어와가지고 프랑스도 영광이고 아이젠하우도 그냥 전쟁 영웅이고 그래서 미국 대통령 당선되고 하는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이용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중공군이 들어와서 위기가 쳐버렸잖아요. 만약에 중공군만 들어와서 우리는 이겼어요. 그리고 통일도 했고요. 그런데 그런 그 개인의 영화를 해서, 근데 제일 불쌍한 거는 경북 영던 그 장사 상륙작전을 했던 학도병 772명 제일 불쌍하죠. 동부전선 이상 없다요. 그게 학도병 죽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지금에 와서는 하다못해 세월호 그 그러니까 이렇게 수학여행단 희생한 것, 이태원에서 그 압사 사고로 희생한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그 뭐랄까 눈물을 흘리는데, 학도병 772명은 그보다도 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순전히 메가더 개인의 인천상륙작전 성공을 위해서, 인천상륙작전이요 서울시부까지 성공했다고 말하지만은 그 보름 동안의 일이에요. 왜냐하면 145대로 다시 다 그런 건 다 필요 없이 돼버렸거든요. 왜냐하면 145대로 밀려서 인천이고 서울이 문제가 아니라 저기 뭡니까 원주까지 내려버렸잖아요. 그 중공군이. 그러니까 뭐 그건 무슨 인천상륙작전 잠깐 뭐 한 2달 서울하고 이렇게 뭐 한 게 뭔 의미가 있냐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것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770명 학도병이 희생한 거 생각하면 기가 막힌 일이죠. 동부전선 이상 없다 이상 있는 것이었죠.